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지방에 거주하는 결혼 3년차 남자입니다. 저희 아내는 모든 걸 처형과 비교하며 조금이라도 비교되는 부분이 있다면 참지 못하고 열등감을 심하게 갖습니다. 정말 아내의 이런 모습 때문에 진절머리가 나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외동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정말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셨던 분이지만 그럼에도 저희 집은 항상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저희 집이 가난하다는 사실도 모른 채 지냈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우리 집이 가난하구나 라고 알게 되었고 그게 계기가 되어 어서 하루빨리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대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런저런 알바를 전전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죽어라 벌었고 아버지가 조금 모아두신 돈과 합쳐서 작은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가게자리도 주택가와 상당히 거리가 있는 곳이었고 그나마 이전에 식당을 하던 가게를 싸게 인수한 터라 주방이며 집기며 무엇 하나 성한 곳이 없는 그런 작은 가게이지만 이제라도 남 눈치 볼 것 없이 편하게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르바이트 경험만 믿고 시작한 가게라 당연히 처음에는 부딪히지 않는 일이 없었습니다. 서툴렀던 만큼 당연히 매출도 지지부진해서 어머니와 제가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며 영업을 해도 이전 아르바이트 할 때보다 수입이 더 좋지 않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시간이 지날수록 일이 익숙해지고 더불어 가게자리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시작하여 한결 형편이 나아지고 이때가 기회이다 싶어서 프랜차이즈 몇 개를 시작했는데 다행히 먹고 사는데 걱정 없을 만큼 살림이 나아졌습니다. 시작했던 일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저도 이제는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쯤 아는 지인분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내는 피아노 레슨 강사였고 위로 결혼한 처형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처형을 아내가 병적으로 의식합니다. 처음에는 단지 자매간의 우애가 좋고 화목한 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왜 내가 진작에 이걸 알아차리지 못했나 싶을 정도로 이상했습니다. 제일 먼저 양가 어른들에게 결혼 승낙을 받고 신혼집을 구할 때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직장과 가까운 곳의 아파트를 생각했으나 아내가 정작 가고 싶어 했던 곳은 처형이 사는 아파트입니다. 심지어 같은 동, 층수만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자고 하네요. 가족끼리 가깝게 살면서 자주 보는 게 좋기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같은 지역도 아닌 타 집까지 굳이 가서 처형네가 있는 아파트로 가겠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일하는 곳까지 왕복으로 3시간인데 매일 해야 하는 출퇴근을 3시간 동안 별 이유도 없이 길에서 보내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당연히 거기까지 멀리 신혼집을 구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무조건 언니가 사는 그 아파트로 하자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심지어 저렴한 아파트도 아닌 제 기준에서도 상당히 비싼 아파트였는데 거기가 아니면 결혼을 안 하겠다고 생떼를 부르니 어쩔 수 없이 처형네가 사는 아파트로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5층, 처형네는 11층. 적은 돈도 아니고 무리해서까지 그곳에 왜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결혼식까지 무사히 마치고 신혼생활을 시작하면서도 아내의 처형네 따라잡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을 갈 때도 처형네가 갔던 여행지와 같은 곳을 가자고 하질 않나. 처형네와 집 인테리어도 비슷하게 꾸며놓지를 않나.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도 형제간의 우애가 좋아서 저렇게 따라하려고 하나 생각을 했지만 정작 진짜 문제는 제가 운영하는 가게들이 어려워지면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가게자리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새로운 상가지역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뚝 끊겨 제가 있는 상권이 죽어버렸습니다. 덩달아 매출도 곤두박질치고 때문에 운영하던 가게 4곳 중 한 곳은 헐값에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그나마 하나는 자리가 나가지도 않아 그냥 폐업을 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형편도 점점 쪼들리게 되면서 아내의 처형과의 비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이지만 아직까지 아내는 현실 감각이 없는 건지 처형이 새로 옷이나 가방을 사면 꼭 따라 사고 어디로 여행이라도 다녀왔다고 하면 저희도 꼭 그곳을 가야 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그러려니 했지만 지금은 한 달 생활비도 걱정해야 할 마당에 이렇게 흥청망청 써버리며 길바닥에 나앉아야 할 상황이라 아내를 붙잡고 진지하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를 만나고 처음으로 금전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꺼낸 터라 아내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결론이 났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처형네 집과 저희 집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부는 이번에 병원을 하나 더 개원한다더라. 근데 형부네 부모님이 돈이 많이 대줘서 개원을 할 수 있다더라. 이번에 언니가 아는 지인한테 인테리어를 새로 했는데 정말 예쁘더라. 화사하고 딱 지금 계절이랑 맞는 인테리어던데 우리는 힘들겠지? 형부가 주식도 조금 하는데 그중에 몇 개가 이번에 정말 많이 올랐다더라. 우리도 주식했어야 했나? 등등. 정말 처형의 밥숟가락이 바뀐 거랑 사소한 것부터 10가지를 비교하는데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정말 무능력하고 모자란 사람처럼 아내가 탓하는 것 같아 듣기가 거북했지만 아내는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옆에 앉아 하루 종일 비교를 하는데 어떻게 제가 맨정신으로 지낼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몇 번은 처형을 따라 백화점을 가서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3개나 일시불로 사온 적도 있고 옆에서 이런 아내를 지켜보니 정말 이건 병이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일이 터졌는데 그날은 제가 아내와 처형이 하는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이런저런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하다 처형이 요즘 골프를 배운다는 이야기가 나왔나 봅니다. 언니는 좋겠다. 나도 진짜 골프 배워보고 싶었는데 무능력한 남편을 만나가지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지내고. 언니, 나 요즘 너무 우울해. 형부는 능력도 좋고 심지어 언니 시댁도 부자라며. 난 남편이란 놈은 돈도 못 벌어오지. 우리 시댁은 말할 것도 없어. 나중에 더 늙어서 모시고 살라는 말만 안 하면 좋겠다. 형부가 내 남편이었으면 좋겠다 진짜. 아휴. 평소에 어떤 말을 들어도 내 탓이다라는 생각에 넘겨들었지만 이젠 하다하다 저희 부모님까지 입에 함부로 올리는 아내가 정말 미웠습니다. 거기다가 형부가 자신의 남편이었으면 좋겠다뇨. 여기서도 참고 넘어가면 난 사람도 아니다라는 생각에 문 밖에서 아내의 통화가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곧이어 통화가 끝나는 것 같기에 방으로 들어가 아내에게 방금 들은 모든 말들을 따졌습니다. 아무리 네가 철이 없다곤 하지만 네가 내 와이프라면 내 흉을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 그리고 정말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성실히 평생을 살아온 우리 부모님을 네가 뭔데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냐. 가게가 잘 될 때는 내가 네 남편이고 조금 형편이 기우니까 무능력하고 한심한 남편이 되는 거냐? 라고 따졌습니다. 여기에 아무리 그렇다고 형부가 네 남편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이게 무슨 상스러운 말이냐? 했더니 아내는 잠시 당황하더니 한숨을 푹 쉬고는 오히려 제게 더 화를 내더군요. 내가 이래서 처음에 너랑 만날 때 고민을 했었어.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을 만났어야 했는데 괜히 장사나 하는 놈을 만나가지고. 지금 내 꼴이 이게 뭐야. 언니는 의사형부 만나서 저렇게 편하게 지내는데 너는 잠깐 장사 잘 될 때나 만나서 사기 결혼한 거잖아.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너 안 만났지. 미쳤다고 결혼을 해서는. 이쯤 되니 저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아내 손을 이끌고 처형내로 올라갔습니다. 처형, 저 더 이상 이 사람과 못 살겠습니다. 처형도 들으셨죠? 제가 무능력하다고 아까 통화로 속닥속닥 하셨잖아요.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다음에는 좋은 직업 가진 남자와 꼭 다시 결혼해서 두 분이서 알콩달콩 재밌게 사세요. 저는 그만 빠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여동생이 당신 남편이랑 부부하고 싶다고 하니까 셋이 같이 살든가 아니면 이혼하고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남편 양보하든가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이 집은 내가 산 거니까 넌 이 아파트에서 살고 싶으면 언니 집에 얹혀 살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해라. 아내를 처형집에 내던지다시피 내팽개치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가 아내와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일이 제게는 계기가 되었는지 다시금 영업이 잘 되기 시작해서 그때와 비교하면 형편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아내는 또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최근에 들어서 어떻게 지내냐고 연락이 오네요. 아직도 언니랑 같이 사는지 아니면 형부란 놈까지 지가 꿰차고 사는지 어떤진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